복제인간 윤봉구 2탄 버킷리스트 편 우리 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봉구가 서준이랑 그 또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소라와 함께 서울에 가게 되는데, 이 이게 서준이가 복제왕 둘리라는 내용으로 그 봉구를 골탕 먹인 그런 사건도 있고, 되게 봉구를 되게 엄청 많이 놀렸었고 막 그랬는데, 자신이라면 이 서준이가 할머니가 아프셔서 서울에 가야 된다고 할 때, 그, 서준이를 도와서 돈을 내고 서울에 갈 것인지 아니면 서준이를 도와주지 않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솔직히 그, 이 책에서의 봉구의 입장으로 보면은 봉구의 유서는 아니고 버킷리스트를 쓴 거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혼자 가는 것도 무섭고 부모님께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서준이가 좀 얄밉긴 해도 서준이도 도와주고 내가 버킷리스트도 이루는 걸로 해서 저는 서준이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웬만하면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버킷리스트도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학교에 갈 때 그 친구들한테 뭐 계속 따지고 제가 실수했을 때 뭐 따지고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건데 그것처럼 그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서울에 같이 가서 도와주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놀린 일을 갖고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애의 딱한 사연을 들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질까라는 불에 사실 좀 이렇게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 서울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드리고 할 때 봉구의 버킷리스트에서 그 짜장면을 먹는 게 있었듯이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세워보는 걸 해볼 건데 한 세 가지 정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그 첫 번째로 제가 그 제주도를 엄청 좋아하는데 강아지랑 같이 혼자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곧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좋아하는 아이돌을 직접 제 눈으로 보는 거랑, 세 번째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에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거는 진짜 좀 운이 좀 필요한 거긴 한데 먼저 첫 번째 제가 제 돈을 좀 모아서 그 해외에 가지 해외에 가가지고 그 해외 유튜브로 유명한 지급줄이면 누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리부터는 만나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이거 못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버킷리스트는 어, 아, 그 제가 먹을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좀 길러가지고 회초초밥을 한 지금은 한 열 몇 개가 밖에 못 하거든요, 최대가. 그래서 20개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네, 그게 두 번째 버킷리스트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음, 실버 버튼 받아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는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헌혈 100회 이상을 하는 걸 목표로 삼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다 가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중에서 한 80% 정도 가보고 한 20% 남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중이고 세계 200여 국 나라들을 골고루 다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한 4분의 1 정도 가보고 아직 멈춘 상태이고 머리카락 기부를 할 생각을 해서 한 번은 했고 나머지 한 번만 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어서 내년 여름 정도 되면 기부를 하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냥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턱걸이 20개 하기. 근데 20개까지 거의 갔다가 실패했고 뭐 요즘에는 몸무게 다시 60kg대로 69kg로 다시 돌아가기.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를 하기까지는 너무 뭐 아닙니다. 버킷리스트까지 하기라고 음, 명하기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책 50쪽에 그 도서관에서 봉구가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한테 열 발자국이면 달려가고 엄마한테 말을 걸을 수 있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왜 봉구는 엄마한테 가지 않고 엄마한테 숨어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봉구가 이렇게 엄마한테 달려가지 않은 이유는 봉구가 조금 원래 도서관을 잘 오지 않는 아이여서 엄마가 봉구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걸 아니까 그 엄마의 기분이나 엄마한테 폐를 끼치지, 아니,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 엄마의 걱정을 끼치거나 아니면은 혼날 수도 있어요. 혼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 좀 그래서 좀그 보니까 전그좀 봉구가 형에게 버킷리스트를 들키게 되는데 버킷리스트랑 유서를 그것 때문에 지금 어, 괜히 도서관 가서 혼났다고 놀림받을까 봐 그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봉구가 어쨌든 자기가 또 일찍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만든 게 엄마인데 엄마에게 그뭐 미흡다는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근데 막상 그 엄마에게 달려가면 그런 자신의 그런 고민 이런 거를 털어놓게 될까 봐 그럼 또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뭐 엄마를 또 한편은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음, 겹쳐서 엄마 앞에 이렇게 서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어, 그러면은 저는요 일단은 어, 이 그 서준이가 그 옹구가 그 국제인간이란 걸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서준이가 그 와가지고 그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그 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죽음에 대한 공포나 막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서준이가 그 얘기를 좀 안 하는 거를 알게 되면은 알게 안 하면은 어떤 일이 펼치게 될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저는 이 책의 메인이 동거의 버킷리스트가 그냥 안 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부의 버킷리스트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어떡하지 하다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쓰는 것을 갑자기 생각하게 돼서 그런 건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게 그게 그 생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나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이건 좀 단순하긴 한데 이거를 버킷리스트에서 유서를 쓰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유서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한 달간 형한테 놀림받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고 아무튼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질문한 게 정확히 뭐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준이가 그 찐인간 아니 봉구가 찐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 좀 있다가 그 짜, 짜장면 집에 와가지고 봉구한테 이거 보여줄 거 있다면서 돌리 얘기를 꺼내는데 이 돌리 얘기를 꺼내서 꺼내서 지금 봉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됐는데 만약에 서준이가 얘기를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배 뭐 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저는 이탄 버킷리스트라는 동화 자체가 탄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윤봉구는 이 책에서만은 어쨌든 자기가 더 일찍 죽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버킷리스트에 쓰인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신이 일찍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출발점이 없다라면 그냥 자기가 짜장면을 요리를 수련하고 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건, 다른 스토리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건이 뭐가 펼쳐질지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가라고 왜 와? 왜 와? 나 이거 지금 툭툭 불어나잖아. 가라고 가. 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는 네, 저도 이 선배와 김지우 씨와 비슷하게 이 책 자체의 스토리와 그런 구성이 다른 장면으로 대체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서준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뭐 봉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유서나 버킷리스트를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이,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만약에 또 얘기가 있는데 이 봉구가 그 짜장면의 그 짜장면 요리사가 꿈인데 과연 이 봉구는 짜장면 요리사가 짜장면 그 요리사가 안 됐던 그 이 짜장면 요리사가 안 됐으면은 과연 에, 봉구는 지금 아무튼 봉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 건데 저 같으면은 봉구가 지금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복제인간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두뇌가 뛰어날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의 두뇌를 활성화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치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잘 하겠죠? 공부나 그런 걸 많이 필요하는 그런 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쯤 이 인공지능 두뇌를 활성화하면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아무튼 그러면은 이재용, 네, 저는 봉구가 자신이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다 밝히고, 뭔가 엄마를 따라서 그런 복제인간과 그런 것, 인공지능 뭐 그런 것 같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과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는 지우 씨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국은 복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지 인공지능 AI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봉구는 자기 형, 그 심장이 약한 형을 위해서 엄마가 복제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뭐 짜장면 요리사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면 형이 나중에 심장병 때문에 형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윤봉구가 형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이식해주는 뭐 그런 스토리도 전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만약에 봉구가 짜장면 요리사가 되지 않고 다른 꿈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아니라 요리사가 말고 다른 꿈이 있다면 무슨 꿈이 있을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런데 지우가 그 착각을 한 거란 얘기지, 쌤에게는. 복제 인간이 는 여기서 형의 그러면은 DNA를 가지고 만약에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에, 인공지능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다른 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알 수가 그 없지. 세계에서 뭐 특별하게 요리사가 되는 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사가 된 되잖아. 거 말고는 다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짜장면 말고 다른 음식점을 발견해서 오 이거 맛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다 이런 거를 하게 돼서 뭐 다른 햄버거 가게나 초밥 가게나 막 그런 거를 차리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겠죠? 꼭 짜장면 요리사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음, 아무튼 그래서 다른 요리사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 선배, 아까 뭐 지금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나는 짜장면 요리사가 아니라면은 그건 알 수 뭐,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형의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애를 엄마가 복제 인간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가 그냥 예, 합리적으로 추리하면 형이 심장이 약하고 그럼 형이 오래 못 살고 그럼 형에게 심장을 이식해주고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이 애가 그럼 오히려 그런 형을 생각한다라면 뭐 좀 뭐라 해야 되나 위험한 거 위험한 일 스턴트맨이라던가 뭐 그런 위험한 거를 즐기는 오히려 자기는 어차피 오래 못 살 거니까 뭐 그런 거를 위험한 스포츠 뭐 이런 걸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 요리사 말고 그 형이 심장이 약하니까 그 짜장면 요리사 말고 심장이 약한 봉구를 위해서 봉구의 형을 위해서
그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복제인간 윤봉구 요거는 2탄 버킷리스트인데 혹시 재윤이나 지우 1탄도 읽었어? 아니요? 재윤이는? 아니요, 어? 기억은 안 나는데 안 읽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쌤도 사실 이 2탄밖에 못 봤는데, 요 복제인간 윤봉구 요 시리즈가 1탄부터 5탄까지 총 5탄, 거기다 플러스 복제인간 윤봉구 이후 해가지고 하나 더 있어서 6권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복제인간 윤봉구 2탄 버킷리스트가 마음에 들거든, 1탄과 3, 4, 5탄도 찾아와서 함께 보는, 우리가 이제 독서하는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는 부분 중에서 어떤 시리즈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 연속된 시리즈를 찾아서 이렇게 독서하는 것들도 독서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을 쓴 작가가 누구야? 음, 음, 응? 작가가 임은, 누구냐고. 임은, 이름 은하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작가가 쓴 것이 마음에 들거든. 이 작가가 쓴 또 다른 작품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 다른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들도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이 보면 특별히 그 제5의 스토리킹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여기? 네, 제5의 스토리킹 네. 수상작. 그래서 지금 보면 책 제일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린이 심사위원 평 해가지고 어린이들 여기 뒷표지 어린이 심사위원 100명이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먼저 읽어보고서 이 책 재밌어요라는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스토리킹 수상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주는 어떤 그런 대회가 있는 거지, 작가들 대회가. 그래서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흥미롭다 그러면 지금 제 5회 스토리킹 수상자인데 다른 회에 스토리킹 수상자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책을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 중심으로 또는 작가 중심으로 또는 이렇게 어떤 수상작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 관계를 찾아가 보는 것들도 좋은 독서의 방법들, 연계하는 어떤 그런 독서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28쪽 보겠습니다. 자, 책 28쪽에 보면 28쪽, 28쪽, 여섯째 줄 28쪽. 지우가 읽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요? 여섯째 줄. 어. 그래? 난 몰랐어. 선생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더니 다시 교탁으로 걸어다 줬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친구의 약점을 찾고 괴롭히는 것 옳지 못해요. 거기까지. 당신, 자, 선생님이 생각한 친구의 약점이라는 건 뭘까? 음, 음, 응?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충고하잖아. 네, 친구의 약점이라는 게 뭐야?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친구의 약점을 자꾸 괴롭히는 건 옳지 못해요.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친구의 약점을 자꾸 괴롭히는 행동, 그게 뭐냐고. 공부 입장에서요. 그 응? 여기 내용에 나온 거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야 친구 약점 갖고 괴롭히는 건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친구 약점은 뭘 가리키는 거냐고. 음, 지금 누구한테 친구 약점 갖고 괴롭히는 거 옳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이게. 서준, 네, 응? 서준이, 서준이한테. 그럼 네. 서준이한테 말하는 친구 약점이 뭔데? 어, 음, 응?
서준이가 알고 있는 친구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미성년자인데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미성년자인데 친구들 뭐야 그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거 불법이다. 그거를 불법이라는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친구를 괴롭히는 건 뭐다? 옳지 잘못이다. 않다. 그러면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라고 말한 까닭은 뭐야? 음, 응? 왜냐면요, 음. 어,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거는, 잠깐만요. 그건 누구한테 꿈을 말 거야?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을 왜 했냐고, 갑자기. 그 꿈을 위해서, 그, 어, 지훈아, 꿈을 지훈이가 위해서 밥 먹고 있는데 노력하는 갑자기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선생님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거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 지금. 그 이유가 뭐냐고. 네. 음,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짜장면 요리사, 그 짜장면에서 그 일하는 그 봉구를 응원해 주는 거 그렇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봉구야, 꿈을 위해서 네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중국집 가서 아르바이트는 하는 거는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서준아, 친구가 음, 그런 걸 했다고 그 약점이라고 잡아갖고 너 괴롭히면 불법이라고 막 이렇게 괴롭히면 못 써.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아, 이해가?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친구의 약점은 뭐야? 실제 약점은? 국제인간이라는 것, 어? 국제인간이라는 것. 사실은 지금 봉구의 실제 약점은 짜장면 만드는 거 그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제인간 클론이라는 것이 실제 약점이잖아. 네, 선생님이 사실은 그걸 잘 뭐하고 모르고, 모르고, 모르고 딴소리 한 거야 얘기를. 딴소리 하는 네, 거야. 쌤 딴에는 아주 진지하게 충고를 했는데 사실은 쌤님이 잘 못 알고 그 내막 깊은 내막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8쪽 보겠습니다. 네. 자, 38쪽이요? 38쪽 아홉째 줄 재윤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넌 어릴 때부터 내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가짜이면서 진짜적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어? 자,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서준이? 서준이가 지금 어떻게 가짜이면서 진짜인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며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 안 된다. 어?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 즉 복제인간은 뭐다? 가짜죠? 가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음,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이런 복제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건가? 여러분들 주변에 복제인간이 있어. 그러면 넌 가짜다. 넌 사람이 아니다. 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다른 존재다. 라고 넌 아무리 노력해도 넌 진짜 사람이 될 수 없다. 가짜다. 라고 볼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르게 볼 건지. 지우, 네. 복제인간에 대해서 너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복제인간을 그렇게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음. 복제인간은 그냥 신기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여길 것 같다. 복제인간이 나오면 있으면 네. 재현이는 실제 인간도 똑같이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이기는 하니까, 그래도 서로 친구처럼 지내진 않을까라는 생각하긴 해요. 자, 근데 복제인간이 뭐야? 지우? 복제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을 복제한 그러니까 인간을 복제한다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 어, 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그 어, 자식이 아닌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 재현이, 복제인간이 뭐야?
음, 인간의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된 그런 사람? 로봇 사람? 모르겠어요. 로봇 사람? 자, 아, 기본적으로 재윤이나 지우는 어떻게 태어나? 재윤이나 지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어머니에 아빠. 의해서 태어나죠? 어?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 태어난다. 어, 음,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지우야? 아니요, 엄마, 아빠 아니요? 다.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엄마의 난자, 네, 엄마의 DNA를 물려받은 거지. 플러스 아빠의 정, 정자가 합쳐서 즉 엄마의 DNA와 아빠의 DNA가 만나서 여러분의 DNA가 여러분의 새로운 DNA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의 새로운 DNA는 세상에 또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여러분의 새로운 네. DNA, 엄마의 DNA, 아빠의 DNA가 만나는데 여러분의 새로운 DNA가 있다는 얘기. 근데 지금 여기서 복제인간 윤봉규는 엄마 아빠의 DNA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의 네, DNA? 정, 형의 DNA. 그대로 뭐해서? 아, 복제해서. 그대로 복제. 자, 이건 뭐냐? 원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의 DNA를 검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뭐야? 더 줄기세포 뭐 세포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뭐 한다는 거야? 만든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복제인간 윤봉구는 형의 DNA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음, 형의 DNA가 일치한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형의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막 지우가 말한 대로 무슨 AI 무슨 지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형의 지능을 갖는 거지. 네, 근데 우리 지능이라는 것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커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어떤 영향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네, 그 DNA는 같지만 또 자라는 과정에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 조금씩. 배우는 네, 거나 뭐 이런 거 학습에 따라서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복제인간 윤봉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복제인간은 지우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복제인간은 세상에 뭐해? 존재한 없어요. 적이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뭐, 비공식적으로는 복제 인간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있기는 해. 하지만 정말 성공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다만 복제 동물 분리. 공부. 복제양 돌리가 이제 생명체 중에는 제일 처음으로 어? 우리 그 뭐야 일명 포유류 네, 중에는 제일 처음 인물이 요게 이제 복제양 돌리. 오, 그래서 와우. 1996년에 1996년에 이 복지양 돌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복지양 돌리가. 네, 요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복지양 돌리를 만든 월머트 박사라는 거야. 월머트 박사. 네, 그래서 돌리는 6살 때 2003년에 199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3년에 6살의 나이로 폐 감염돼 갖고 안락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체세포를 이용하여서 그 생식세포가 아니라 체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인류 최초로 포유동물 돌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도 이제 양이 원래 수명이 뭐 오래 사는데 꽤 오래 사는데 이 복제양은 6년밖에 못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요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의 수명은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근데 아까 이제 복지양은 6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 절반 정도밖에 이제 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제 그 복제인간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어, 그 복제인간을 그럼 사람들이 왜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쪽에서 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형이 심장이 아파서 그 국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음.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물론 그 장기 기증이나 이런 걸 받기는 해. 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기증을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않아. 장기 기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두 번째로는 장기 기증을 한다 해도 그 사람과 그 장기 기증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그 면역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면역 거부 음,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자기를 복제해서 만든 것들은 뭐야 자기와 나랑 완전.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 없이 잘 이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복제인가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복제 인간을 그 만드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장기만, 뭐 간이라던가, 뭐 심장이라던가, 뭐 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장기만을 뭐 한 다음에 복제해가지고 키워서 필요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식받는 형태로 갈지 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들이고, 어쨌든 그 윤리 관계상 사람을 복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하지만 아까 그와 같은 처음에 이제 그런 필요 장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사람들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냐, 질병이 고쳐질 수 있지 않냐, 그런 또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갖고 복제 연구가 허용돼야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쪽 보겠습니다. 자, 44쪽에는 뭐가 나와? 그림, 그림. 사실, 이걸 우리가 사파를 사파. 여기 보면 정용환 쌤이 사파를 그렸는데, 이 44쪽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45쪽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고 44쪽과 45쪽 내용을 읽어보고 왜 선생님이 44쪽 사파와 45쪽 내용을 읽어보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5쪽 읽고 있어? 네, 지우도? 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저요? 45쪽 응. 보는데요? 읽었어? 네, 자, 선생님이 왜 44쪽 사파를 본 다음에 45쪽 내용을 읽으라고 했을까? 음, 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읽으라고 한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45쪽 아직 더 읽었니? 아니요, 여기, 지우는? 지우야? 네, 45쪽 덜 읽었어? 아니요? 다 읽었어? 네, 그러면 45쪽을 쌤 왜 읽으라고 했을까? 44쪽 사파로 본 다음에. 음, 저기 음, 책이 섞여 있는 도서관에 어, 달린 거고, 음, 음, 그 음, 책의 45쪽에는 그 PC방에서 검색하는 내용이 근데, 나오는 거라서.
뭐라고? 그 44쪽이랑 45쪽에서 장소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그렇지. 지우야, 재윤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뭔 말이야? 그, 응? 알아들었다며.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참, 뭐야. 기가 막혀. 아니, 몇 초 만에, 몇 초 전에 얘기하는 거 알아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네. 44쪽 사파와 45쪽 내용을 보라고. 뭐 이상한 점이 없냐고, 지우야. 44쪽 사파요? 44쪽 사파. 그 네. 그림하고 이 45쪽 내용하고 이상한 점이 없냐고. 음, 어?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학교가 끝나자마자 PC방으로 갔다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도서관인지. 그래. 그 얘기한 거야, 재윤이가. 네. 그래서 지금 44쪽 사파와 45쪽이, 맞지가 않아. 그 선생님이, 네. 이 책 엉터리네, 라고 생각했어. 네. 사파를 엉터리로 그렸네,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엉터리가 아니었어. 왜? 챕터가 바뀌어서 어? 챕터가 바뀌었어. 사파가 바뀌었다고? 아니 그 챕터가 3에서 4로 이렇게 그럼 이 사파의 내용이 나오는 게 몇 쪽이야? 이 사파의 내용 몇 음, 쪽에 나와? 지금 본구가 도서관에서 이거 과학책인가? 음. 아무튼 이런 거를 보고 좀 뭔가 기분이 안 그게 좋아하고 몇 쪽이냐고, 몇 쪽? 50쪽 거의 그쪽 몇 부분인데. 쪽? 어, 50쪽? 음, 48쪽에서 48쪽? 도서관 얘기가 나오네. 48쪽에 도서관 얘기가 나와? 음. 어, 네. 자, 48쪽에 보겠습니다. 그렇지. 거기 둘째 쪽부터 읽겠습니다, 재윤이. 그래, 윤봉구 정신 차려. 엄마가 그랬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가짜도 많다고. 궁금한 게 있으면 책에 찾는 습관을 들이라고. 나는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시골 도서관이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도서관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더란 얘기야. 근데 네, 이 아이는 지금 도서관에서 이제 뭐해? 책을 뽑아서 책을 뭐 하고 있어? 읽고, 찾아보고 있지. 어? 네, 근데 보면은 음, 사실은 이 내용 중에 도서관에서 책에서 책 찾아봤다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어? 안 안 나와요. 나와. 도서관에 가갖고 처음에는 누굴 만나? 소라, 소라. 강소라. 소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어린이 자료실을 배회하며 이 책 저택 뒤적여 보다가 마땅치 않아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에 가보기로 했다. 라고 이제 종합자료실에 들어가 보려다가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를 바라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뭐야? 메시지를 보내고서 그리고서는 조용히 도서관에 빠져나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러분이 요 44쪽의 요 내용이 굳이 저기 되려면 아까 여러 책을 뒤적여 보다가 49쪽에 어린이 자유도시를 배회하며 이 책들 뒤적여 보다가 마땅치 않아. 요 부분이 여기 거의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 응, 사파를 6쪽에 둘 게 아니라 50, 40, 49쪽, 네, 48쪽 그쪽 정도에 배치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뭐해? 어떻게 보면 맞는 게 되겠지. 네. 반면에 여기 몇 쪽에 52쪽 봐봐. 59쪽이요? 52쪽. 50, 네, 52, 53쪽 보면은 요 사파하고 뭐하고 달라요. 그 내용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음, 음,
여기는 맞는 것 같아. 51쪽에 이제 얘가 핸드폰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엄마가 화난 모습들, 그 이야기가 이제 52, 53쪽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파하고 뭐를 그 내용을 연결하면서 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사파하고 글 내용이 비슷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또 편집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사파하고 글 내용이 바로 있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쪽 넷째 줄 지우 읽겠습니다. 사장님도 오실 거다. 봉구야, 끝내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래도 너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가라. 잘 가라, 봉구야. 회장님이, 회장님은 내가 죽고서야 내 존재를 알게 되셨는지도 모른다. 이놈의, 이놈의 자식, 짜장면 만들어야지. 왜 이러고 누워있느냐? 난 무식해서 복제인간 그런 거 모른다. 넌 절대 미각이다. 이놈아, 얼른 일어나서 양파를 다지란 말이다. 내가 상상해 놓고 회장님이 양파 다지라는 말에 쿡쿡 웃음이 났다. 그러다 양파주 그 애가 다시 떠올랐다. 그래도 당신의 식장에 올까? 용봉구, 내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은 몰랐어. 설마 나의 원망하는 건 아니겠지? 잘 가라. 복제인간의 복제 영혼도 받아주는 천국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게 빌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죽은 윤봉구에게 이런 걸 추도사라고 그러거든. 그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서 추도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추도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재윤이나 지우가 뭐 당연히 지금 죽을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나중에 재윤이가 지우가 죽음을 맞았을 때 누가 와서 재윤이와 지우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지, 또는 누가 와서 재윤이와 지우에게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볼 일은 없었겠지. 근데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 들어봤어 혹시? 음, 네. 지우는 네? 들어봤냐고? 아니요. 재윤이, 이 어떤 말 어떤 뜻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오는 순서가 그 태어나는 거는 음, 그 언제 올지 정해져 있어도 그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거야. 지우, 재윤이 네? 알아들었어? 아니요. 못 알아들어? 어, 못 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음, 응? 못 들은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못 들은 거면 정신 차리고. 음, 순서는 지금 재윤이가 잘 얘기했어. 오는 순서, 태어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즉,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더 일찍 태어났잖아. 네, 여러분들 지금 6학년이 여러분보다 일찍 태어났잖아. 중학생이 네, 여러분보다 일찍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미 순서가 네. 뭐 한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응, 근데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선생님이 일찍 태어났으니 선생님이 먼저 죽는다. 어? 뭐 여러분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 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5살, 4살보다 여러분이 일찍 죽는다. 정해져 있을까? 아니요? 왜 안 정해져 있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교통사고, 질병, 뜻밖의 재난 등으로 뭐야? 때로는 어린이들이 더 먼저 죽기도 하더라는 얘기지. 젊은 사람이 더 먼저 죽기도 하더라는 얘기지. 또 어떤 사람은 100살, 또 110살, 120살까지 장수노인들은 오래오래 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말의 뜻은 가는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인간의 죽음, 인간의 운명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마치 뭐인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뭐 후회 없이 살아라.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어? 어, 네가 오늘 하루만 산다라면 그러면 너는 뭐라고 살 거냐? 오늘 하루만 산다라면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겠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라. 라는 말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루하루를 이렇게 중요하게 산다면 너무 그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 그냥 죽음에 대해서 너무 뭐 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냥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뭐다? 더 낫다. 그냥 잘 산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윤이나 지우는 굳이 말하면 게 어느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또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지우? 그냥 사는 거요. 어? 그냥 사는 거요. 그냥 하루하루 살겠다. 죽음이라는 거에 특별히 의식하지 않겠다. 재윤이는? 저는 첫 번째 거. 왜? 왜냐면은 오늘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지니까 음, 좀 남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거고 좀, 좀 뭔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것 같아서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윤봉구도 재윤이와 마찬가지로 57쪽 거기 첫째 줄부터 재윤이 읽어보겠습니다. 57쪽에 셋째 줄이요. 아, 그리고 볼펜으로 한자 한자 훑고 첫째 줄. 아,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는 않다.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서 사라질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다는 거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버킷리스트를 또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윤이가 아까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버킷리스트에는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버킷리스트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꼭 이루고 싶은 것들에서 그런 버킷리스트를 또 정하는 것들이 한때 또 큰 유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윤이나 지우가 자신의 어떤 삶이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산다는 건 뭐냐, 또 죽음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가 또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물론 책을 뭐 재밌게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읽는 거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특히 동화를 읽는 이유들은 내가 내 삶, 재윤이로서 삶, 지우로서 삶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 복제인간 윤봉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윤봉구라는 아이의 삶을 살아보는 거지. 또 서준이라는 아이의 삶을 살아보는 거지. 그렇게 여러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 건가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가 또 좋은 독서의 태도입니다. 81쪽 보겠습니다. 80쪽.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지우 읽겠습니다. 20쪽이요? 80쪽 밑에서 둘째 줄. 80쪽. 밑에서 둘째 줄. 세상에 참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소란에도 우리 또 양서준에도 아주 친한 친구에게나 털어놓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아무한테도 놓을 수 없는 진짜 속 얘기를
하나씩은 모두 가지고 있나 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서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기가 힘들다도 남을 괴롭히면 힘든 일은 없어지기라도 하는 건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세상엔 참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각자가 사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재윤이나 지우도 재윤이나 지우만의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또 아주 친근한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아니면 어쩌면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진짜 속 얘기를 하나씩은 모두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지우나 재윤이가 그런 속사정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사정들을 그 어쨌든 누군가와 상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건 뭐 어른이 되었던 누군가와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다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5쪽에 다하셨죠, 재윤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딸기가 그 순간 내 마음에 찌르르 울렸다. 내게 못되게 굴던 양서준의 마음과 할머니에게 딸기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함께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지금 알았다. 내게 넌 곧 죽을 거라는 말을 재미로 하던 서준과 집 앞에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쭈그리고 울던 양서준은 같은 아이이다. 지우, 지금 재윤이가 읽은 말이 무슨 뜻이야? 음, 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응?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 95쪽 다하셨죠. 95쪽 한 번째 줄.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딸기가 그거요? 어, 재윤이 무슨 뜻이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던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던 양서준이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나한테는 못되게 굴어도 누구나 말하지 못한 그런 속 나누는 그런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건 이제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걸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고, 재윤아. 지금 너는 그 책 내용을 지금 네 말로 바꿔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게 결국 인간이 어떻다는 거야? 음,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아니면, 그럼 아니면, 아니면 어, 누구나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서로. 음, 음, 지우, 어떻게 생각해? 음,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해가지고, 수업 자꾸 이렇게 놓치는 그런 지우를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수업에 저 충실하지 않은 놈, 게으른 놈. 선생님이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지우를. 어? 지우가 뭔가에 되게 열중하고 집중하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는 지우도 그 지우 안에 있다는 거야. 즉 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음, 우리가 뭐 누굴 죽이는 흉악범이야. 그 흉악범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흉악하지는 않을 수 아, 있다는 거야. 그 흉악범이 누군가에게는 뭐 자기 자식에게는 너무나 다정한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얘기에서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는 단면, 한 면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수혜님이 재윤이나 지우 앞에서는 막 계속 막 잘난 체하고, 야, 지우 너 똑바로 안 해? 하고 막 이러잖아. 야, 집중해야지 막 이러잖아. 근데 어디 또 다른 데 가서 쌤이 막,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막, 빨리 끝내주세요 막 하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네. 식으로 인간이란 어떤 그런 존재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한 면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는 동화하고 커서 읽는 소설의 차이가, 동화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면적 인간이라고 그래. 어느 한 면.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해. 나쁜 사람은 계속 나빠. 나빠. 그래서 쉬워.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주면 돼. 착한 사람은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미워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점점 커갈수록 소설책이나 이런 데는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인 인간, 입체적인 인간. 그래서 여기를 보면 되게 뭐 착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을 나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막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좋아해야 될지를 이 감을 못 잡, 가늠할 수가 없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런 시각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제인간 윤봉고 2탄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시리즈 복제인간 윤봉고 다른 탄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 이 책 2탄 읽을만 했다라면, 2탄이 나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라면 다른 책을 찾아서 보는 것들도 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우리말글 바로 알고 옳게 쓰자라는 책입니다. 우리말글 바로 알고 옳게 쓰자에서 우리 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책입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